일각에서는 한국의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쓸모없는 일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거센 압박을 가해 이 사업을 취소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1조 원 이상의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논란과 비난에도 한국의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국산화가 결정된 것은 KDX-3 배치2급의 치명적인 한계와 SM-3 블록원비의 문제점, 미국산 대공전 체계의 한계로 인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내부의 위기 상황 시 미군이나 한국군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한반도 상공 전리층에 핵탄두를 발사해 폭발시켜 한반도 전역에 대규모 NEMP라고 하는 핵전자기 펄스를 만들어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EMP용 핵폭발은 성층권 상공에서 일어나므로 폭발 에너지와 방사능 낙진이 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모든 전자기기가 파괴되면 실제 핵무기 폭발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NEMP 공격도 우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상상황 시 미국이나 한국군의 개입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ICBM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7년 11월에는 사거리 8,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아직 대기권 재도입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상공 400km 고도에서 핵탄두를 기폭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NEMP가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겁박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시킨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비상상황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미국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부스팅 및 중간 단계에서 유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을 향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SM-3 블록 원비급 미사일을 사용해 개발 시험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로프트 탄도 역시 큰 위협입니다. 2016년 6월 북한은 사거리 3,500km급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로프트 탄도로 발사했으며 당시 최대 고도는 1,413km였고 사거리는 400km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사거리를 400km로 제한한 것은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이는 북한이 한국의 KMD를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2016년 당시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던 KMD의 목표는 패트리엇 팩3와 천공 PIP를 사용해 마 7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무수단에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요격이 시작되는 50km 이하의 고도에서 마 8에서 9의 속도를 발휘하므로 당시 KMD로는 요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중국이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타공인 최강의 함선이지만 그 쓰임이 많아 항공안보 환경에는 그 보유 대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의 적성국인 북한과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과 일본을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함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절실해졌는데요. 물론 세종대왕함이라는 이지스함이 있지만 세종대왕함은 건조된 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다변화된 미래전장 환경에는 그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모든 기술을 집약시킨 다목적 전투함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발비만 무려 1조 8천억 원이 들어갔고 6척을 건조하는데 총 7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대양 해군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개발비는 KF-X를 제외하고는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높은 개발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이 투입한 개발비 중에 가장 비쌌던 것이 바로 장보고 3급으로 잠수함 설계와 건조 사업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디젤 엔진과 잔망경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성체계를 국산화하면서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통상적인 함정 개발비는 울산원 배치원급은 개발비로는 1,564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울산원 배치3급의 탐색 개발비로 166억 원, 체계 개발비로 약 2,5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함선은 울산급의 10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 개발하는 함선은 바로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이지스함 KDD-X입니다. 사실 KDD-X급은 2026년에 등장할 울산함 배치3급 기술의 확장형에 해당하므로 함정 개발비 자체가 그렇게 폭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가 1조 8천억으로 폭증한 이유는 한국의 안보가 그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국들의 국방력이 강해지면서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추진한 것이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KDX-3 배치2급과 미국제 SM-3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SM-3 블록 1B급이므로 중국이 배치를 반대한 사드보다도 요격고도와 사정거리가 훨씬 긴 모델입니다. 사실 SM-3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치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SM-3를 서해 배치하면 중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 중국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한국형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최신 함정이라지만 왜 이렇게 많은 개발비가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KDD-X의 개발비 1조 8천억 중에 1조 원 이상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에 사용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외형적으로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LSAM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 개념만 동일할 뿐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으로 LSAM은 1조 900억 원을 투입해 요격고도 100km 이하급의 사거리 약 100km급 이상의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LSAM의 S밴드 MFR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1차 목표는 700km급 이상의 탐지거리를 원했지만 주변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300km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를 의식해 일단 성능 제한을 낮춰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국가 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 성공적으로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이 미사일이 개발 완료되면 실제 탐지거리는 훨씬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사거리 역시 SM-3 블록 1B급과 동급을 목표로 하는데요. 요격고도가 최대 500km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사거리가 최대 700km급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LSAM보다 한 단계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막대한 시형 개발비를 투자해 세계 최강의 미사일 국가인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하는 게 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성능이 SM-3 블록 1B급으로 상향된 이유는 기존 KDX-3 배치2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의 눈만 있고 강철 주먹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KDX-3 배치2 사업은 세종대왕급 구축 함에 부족한 탄도탄 요격 능력을 추가시키고 대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자해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함선은 길이 170m, 경합 수량 8,100톤급의 KDX-3 배치3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췄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모두 갖춰 탐지 추적 등의 대응 능력은 2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됐는데요. 이와 함께 보조 추진 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한국 해군의 수건이었던 2개뿐인 기동전대를 3개 기동전대로 구성되는 기동함재 체제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2023년을 목표로 KDX-3 배치2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 국방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EMP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합참은 2017년 9월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AMD 다층방어 구축 등을 고려해 이지스 구축함에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탑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115회 방추위를 개최해 패트리엇 팩3 MSE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팩3 MSE는 마 10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무수단을 비롯해 북한 영토에서 발사된 거의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층방공 체계라는 한계상 요격 기회가 단 1회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로포트 탄도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대응책은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진 구축함을 북한 영해에 전진 배치해 상승 단계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탄도에 위험한 핵물질이나 생화학물질이 탑재된 상태이더라도 북한 영토에 낙하함으로 그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함정 배치 장소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 중간 단계, 하강 단계 모드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축 중인 엘센과 패트리엇 및 천공 PIP 체계와 연동하면 무려 5회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행하는 KDDX 사업은 우리 해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적성국의 탄도탄을 사전에 파악해 확실하게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자는 방안이 논의될 때 개발의 당위성만큼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쉽사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리스크가 높은 데다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됐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KDX-3 배치2급과 충돌하는 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KDDX 건조 비용으로만 알고 있는 일부 언론으로 인해 막대한 개발 비용을 날렸다는 비난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한국 해군은 KDDX급을 202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길 원하고 있지만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이 추가되면서 현재 그 개발 완료 시점이 2029년 이후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각에서는 단순히 KDDX를 해군의 전투함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우리가 KDDX를 확보해야 하는 본질조차 모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